네, 안녕하십니까. 이재필입니다. 자, 어제 우리나라 시장은, 그동안 저항선으로 조금 여겨졌던 2200포인트를, 일단 돌파를 하고 마감이 됐어요. 자, 우리나라 시장의 주요했던 상승 이유는, 미국 시장의 영향을 받은 거죠. 어제 아침에 끝난 해외 시장 같은 경우도 괜찮은 좋은 모습이었고, 거기다가 또 어제 우리나라 장중에 미국 미증시 선물이 상당히 좋은 모습이 나왔습니다. 거기다가 중국 시장이 장 초반에 조금 이렇게 좀 조정을 받았었는데 낙폭이 한 2% 이상으로 낙폭을 키웠었죠. 그러다가 우리나라 장 끝날 무렵에는 요게 또 반등이 좀 나왔어요. 결국은 중국 같은 경우는 조금 1.56% 정도 마이너스로 끝났지만 하여튼 우리나라 장 중에는 괜찮은 모습이 나와서 요런 것들이 좀 영향을 줬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구독, 좋아요, 알람까지 설정을 해 두셔야 이 영상은 아침에 출근길에 들으시라고 제가 지금 7시가 안 됐어요. 6시 52분 정도인데 이 영상을 한 20분 정도 찍고 올라가는 시간이 한 30분 넘게 걸립니다. 그래서 대략 한 7시 40분 정도 그쯤이면 올라가는데 이걸 알람을 설정을 안 해 두시면 그쵸? 올라왔는지 안 올라왔는지 모르니까 알람까지 꼭 설정을 해 두시기 바라겠습니다. 매일 아침에 영상을 올려드리고 그리고 간혹 종목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또 이번 주에는 조 바이든 관련된 그런 거를 조금 말씀을 드릴까 싶은 생각도 있습니다. 물론 전에 조 바이든 관련해 갖고 한번 말씀을 드렸어요. 그때 보고 좀 제대로 이렇게 보신 분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좋으셨을 겁니다. 딱 거기서 말씀드린 게 청정에너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죠. 한번 요것도 다시 한번 영상을 만들어 올려주는 거 그거도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글로벌 증시 뉴스들, 요런 것들 조금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모더나 쪽이, 처음에는 모더나 백신이 조금 회의감도 좀 있었죠. 처음에 45명을, 투여를 해서 처음에 나온 결과는 좀 실망스러웠었어요. 45명 전원에 항체는 형성이 됐는데, 중항체가 형성이 안 됐습니다. 이 중앙체가 형성이 돼야 바이러스하고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그런 건데. 자, 지금 최근에 어제 새로 좀 발표를 했죠. 45명 그 투여를 하고 또 처음에 한 번 투여를 했을 때 안 돼갖고 또 투여를 한 번 더 하고 그랬던 것들이 있죠. 그래서 원래 이것도 1차로 접종하고 백신이 또 2차로 또 하고 그렇게 하죠. 자, 추가로 투입했을 때는 45명 전원에 대해서 중앙체가 생겼다라는 그런 뉴스입니다. 그리고 이걸로 인해서 모더나는 180억 달러 정도의 매출을 기대할 수 있을 거다라는 180억이면 우리나라 돈으로 한 24조 정도 되죠. 어마어마한 금액입니다. 매출이 기대된다. 요런 얘기가 있었고요. 자, 그리고 저 폼페이오 같은 경우는 화웨이 같은 중국 기술 기업들 이쪽에 비자를 제한하겠다라는 그런 얘기를 했어요. 자, 근데 이 트럼프는 또 살짝 꼬리를 내립니다. 또 제가 어제 중국 권력 서열 순위를 쭉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자, 상무위원들 이름까지 좀 말씀드리면서 서열을 쭉 말씀을 드렸었죠. 근데 이 트럼프는 또 더 이상 중국 고위급에 대해서 추가 제재는 원하지 않는다 자신은 그런 얘기를 하면서 어제 미국 시장에 또 조금 좀 긍정적인 그런 영향을 줬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피치 쪽에서는 신흥 시장에 대해서 걱정을 좀 했어요. 자, 깊은 침체에 직면했다. 도산되는 그런 것들이 많을 것이다. 이런 부도 위험이 커졌다. 이런 뉴스를 좀, 이런 거를 좀 자료를 발표를 했고요. 자, 연준에서는 미국 전역에 경제활동이 증가되고 있다라는 그런 긍정적인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뒤에 덧붙인 거는, 근데 코로나 이전보다는 낫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이거는
당연한 얘기겠죠. 코로나 이전보다 지금이 좋을 수가 없겠죠. 자, 그리고 이 트럼프는 또 북한 폼페이오가 또 그런 얘기를 했었죠. 자, 트럼프는 북한하고 진정 가능성이 있어야 북미 대화 정상회담에 나설 것이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자, 뭐 그런 거죠. 잘못해서 이 북한하고 회담을 했는데 전에처럼 성과 없이 그렇게 끝나버리면 대선은 영영 물 건너가죠. 지금도 뭐 물 건너간 것 같긴 하지만요. 자, 그래서 어떤 북한이 통큰 양보, 그리고 미국도 통큰 양보, 뭐 이런 게 없으면 안 할 것 같은데, 트럼프가 또 미국이 그냥 쉽게 그걸 주는 그런 사람들도 아닐 거예요. 자, 그래서 좀 이게 좀 꼬여 있는 그런 국면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블룸버그 쪽에서는 상당히 또 좀 무서운 얘기를 한마디 했습니다. 중국은행이 망한다. 뭐 이런 얘기를 했어요. 중국은행 망한다. 뱅크런이 확산될 것이다. 뭐 이런 얘기를 했고요. 사실 몇 달 전에 중국 같은 경우는 뱅크런이 있었어요. 이 뱅크런에 대한 거는 아침에 좀 말씀드릴 시간은 없으니까 나중에 또 기회가 되면 영상을 찍어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지금 연준이라는 거대한 그 큰형님이 있죠. 경제 대통령이라고 하는 제롬 파월 의장이 지금 의장으로 있는 연준이라는 그 연준이라는 거 설립 배경도 이 뱅크런이라는 게 있었어요. 나중에 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영상을 좀 찍어서 올려드리도록 하고요. 자, 뭐 오펙 플러스는 8월부터 조금 뭐 감산 규모를 줄인다라는 그런 뉴스도 일부 전해진 내용이 있었습니다. 전체적으로 HTS 화면 보면서 글로벌 증시 움직임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중국 시장 쪽이 조금 혼조권이었죠. 자, 중국 상해 지수가 1.56% 정도 하락 마감했고요. 홍콩 항생 지수가 강보합 정도로 마감됐습니다. 뭐 어제 일본은 좋았어요. 일본이 0.59% 정도 올라왔고 우리나라가 코스피 시장 중심으로 굉장히 강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코스피가 0.84%, 코스닥이 0.37% 정도 상승 마감했고요. 자, 미국 시장 움직임 보겠습니다. 다우가 0.85% 정도 상승 마감, S&P 500이 0.91% 상승 마감, 나스닥이 0.59% 정도 상승 마감했고요. 그 다음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0.27% 정도 하락 마감한 모습이었습니다. 자, 미국 시장 나스닥 움직임 보면서 미국 시장 흐름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스닥 10분봉인데요. 갭으로 좀 올라 시작했어요. 갭으로 좀 올라 시작할 거는 요거는 뭐 우리나라 장중에도 미증시 선물을 보면 조금 예상할 수 있었던 움직임이죠. 자, 그랬다가 좀 치고 올라가는 듯 하다가 다시 좀 쭉 밀리는 모습이 나왔었죠. 그랬다가 또 다시 반등 시도해서 뭐 종가 무렵에는 그냥 시초가 수준, 시초가보다는 약간 못하네요. 자, 그 정도 수준에서 마감된 모습이었습니다. 뭐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이런 모습이었어요. 자, 일봉 한번 보겠습니다. 자, 아래 꼬리를 달았죠. 자, 22평선 어제 좀 말씀드렸는데 22평선 지지받을 자리에서 지지받아 준 모습입니다. 자, 그리고 뭐 크게 양선을 뽑지 못했지만 뭐 이 십자선 형태, 자, 요런 캔들이 나오면서 자, 요거 같은 경우는 조금 지속형 캔들이죠. 자, 그래서 조금 기대감이 뭐 아직까지는 존재하고 있는 그런 모습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우리나라 시간으로 11시 정도에 중국 GDP 발표가 있어요. 자, 요게 상당히 좀 중요하게 작용할 겁니다. 우리나라 시장에도 영향을 좀 많이 줄 거예요. 자, 오늘 레포트 나온 거를 보면 골드만삭스 쪽에서 또 환율에 대한 그런 레포트가 좀 있었는데요. 자, 뭐 위안화가 6.7위안, 달러당 6.7위안까지 떨어질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달러에 대해서 떨어진다는 건 위안화가 강세로 간다는 얘기죠.
요거는 우리나라 시장에도 나쁠 거 없는 얘기입니다. 자, 위안화가 강세로 가면 원화도 강세로 갈 거예요. 위안화하고 굉장히 좀 동조되는 그런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으니까요. 자, 그래서 우리나라 원 달러 환율도 떨어지는 원화 강세 현상이 나타난다라면 외국인들은 주식을 매수하고 싶은 욕구가 커질 겁니다. 그래서 뭐 그런 형태로 간다라면 수급적으로는 상당히 좀 좋은 그런 모습으로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자, 뭐 전체적으로 일단 미국 시장은 좀 살펴봤고요. 자, 국내 증시 수급 동향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제 개인 투자자들이 좀 많이 팔았어요. 자, 개인이 한 5,900억 정도를 팔았고요. 기관이 한 3,347억 정도를 샀습니다. 외국인들도 한 2,700억 정도를 코스피 시장에서 순매수했어요. 그러면서 외국인들 같은 경우는 3일 연속, 뭐 어제 같은 경우는 71억 정도 샀으니까, 뭐 샀다라고 표현하기도 조금 그렇긴 하지만요. 어쨌거나 3일 연속 외국인들은 순매수가 들어오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기관들은 좀 최근에 이렇게 팔다가 샀다가 엊그제는 팔았다가 어제는 또 3,300억 정도를 순매수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코스닥 시장 한번 볼게요. 뭐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도 이 개인 투자자고 외국인이 샀죠. 자, 외국인이 416억 정도를 순매수했고요. 자, 그렇다면 외국인들 같은 경우는 코스피 시장에서 매수하고 코스닥 시장에서도 매수했다라는 결론이 나오죠. 자, 근데 선물 조금 또 팔았어요. 자, 선물은 외국인들 한 3,200억 정도를 팔았는데 이 선물 같은 경우는 좀 트레이딩 관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겁니다. 자, 최근 들어서 외국인들이 여기서 선물 시장에서 좀 매수를 했죠. 보시게 되면 자, 좀 매수를 했는데 뭐 여기에 대해서 뭐 어느 정도 좀 차익 실현했다 뭐 그런 움직임이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콜옵션 쪽에서는 외국인들이 6억 정도 순매수, 금융투자는 콜옵션에서 11억을 순매도했고요. 자, 풋옵션 쪽 한번 보겠습니다. 풋옵션 쪽에서도 외국인들은 5억 정도 매수, 금융투자는 21억 정도를 매수, 금융투자도 매수죠. 자, 결과적으로 보면 외국인들은 콜옵션도 좀 사고 풋옵션도 좀 사고 그랬다라는 결론이 나오죠. 금융투자 쪽 같은 경우는 콜옵션은 팔고 풋옵션은 사고 자, 그러면 이 금융투자 쪽 같은 경우는 콜 매도 풋 매수 합성 선물 매도 포지션이 나오죠. 자, 근데 뭐 그렇게 꼭 그렇게 볼 건 아니에요. 이 누적 수급에 따라서 그 전에 뭐 어떻게 나느냐에 따라서 뭐 저 차익 실현성의 그런 매매가 나올 수도 있는 거니까요. 뭐 아직까지는 지금 이제 저 만기가 지난주 목요일이 옵션 만기였으니까요. 아직까지 뭐 이 옵션 수급이 그렇게 크게 시장에 영향을 줄 정도는 아닙니다. 자, 그래서 일단 뭐 옵션 시장은 그 정도 움직임이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어제 뭐 시장 한번 쭉 우리나라 코스피 시장 10분 봉을 보면서 어제 움직임 조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거죠. 어제 우리나라 시장도 갭으로 좀 떠서 출발했어요. 꼭 뭐 오늘 저녁에 그러니까 오늘 아침에 끝난 나스닥 시장하고 비슷한 모습이 나왔죠. 어제 우리나라 시장이 갭으로 좀 떠서 시작해서 뭐 조금 유지하는 듯 하다가 2216포인트까지 갔었어요, 어제. 그랬다가 이내 좀 밀려서 또 장중에는 자, 2190포인트 근처까지 좀 밀리기도 했습니다. 근데 뭐 오장 들면서 뭐 해외 시장, 미국 시장 쪽에서 뭐 선물 쪽 움직임이 상당히 좀 강한 모습이 나왔고 자, 그다음에 중국 시장이 낙폭을 축소를 하니까 우리나라 시장 같은 경우도 좀 머리를 들면서 오후에는 조금 장 막판 무렵에는 조금 그냥 횡보하는 그런 모습으로 마감됐습니다. 자, 일봉도 한번 볼게요. 저 코스피 시장 일봉입니다. 저 뭐 말씀드린 부분들 22평선을 계속 기준으로 좀 말씀을 드리는데요. 자, 22평선 위에 주가가 위치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는
뭐 상승 시장은 괜찮은 시장이라고 보고 대응하는 게 맞습니다. 자, 그리고 이 22평선 자체를 좀 며칠째 이 위에서 자, 여기서 돌파가 되는 모습이었죠. 뭐 지난주 금요일 날 돌파가 되는 지지난주 금요일이니까 자, 요게 7월 3일 날 이게 돌파가 되면서 계속 그 위에서 지지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2평선에서 지지를 받는 모습이 나오고 있다라는 거, 이런 부분들은 향후에 좀 더 갈 수 있다라는 그런 부분을 암시하는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오늘은 그런 말씀을 드렸죠. 아까 서두에. 한 11시 정도에 좀 잘 보시면 될 거예요. 시장 움직임들. 어제까지 중국 시장이 좀 조정을 받는 모습이었죠. 자, 얘기 나온 김에 뭐 중국 시장 차트도 한번 볼까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상해종합지수 차트를 보게 되면, 야, 뭐 여기서 엄청나게 올라왔죠. 자, 그리고 옆으로 이렇게 조금 횡보를 하는 모습인데요. 자, 뭐 요런 것들은 뭐 오늘 아마 이 주가라는 게 먼저 좀 반영하는 그런 속성들이 있죠. 11시에 그 중국 2분기 GDP 성장률이 발표가 될 겁니다. 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제 생각에는 잘 나올 것 같아요. 방금 말씀드렸듯 그 주가라는 거는 모든 거를 좀 먼저 반영해서 움직이는 그런 경향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2분기 GDP 성장률이 제대로 뭐 좀 잘 안 나올 것 같으면 주가가 이렇게까지 강하게 움직이지 못했을 겁니다. 그래서 2분기 성장률 같은 경우는 뭐 중국 시장도 최근 들어서 조금 조정을 받았잖아요. 어제도 한 1.56% 정도 하락 마감하는 모습이었으니까 자, 이런 부분들을 좀 되돌리는 상승세로 되돌리는 그런 모습이 나올 가능성이 많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나라 시장의 경우도 뭐 미국 증시 선물 이런 부분들은 항상 보셔야 되겠지만요. 자, 뭐 간밤에 미국 시장 분위기를 보면 나스닥 선물이나 뭐 다우 S&P 선물들 이런 것들이 크게 좀 뭐 많이 밀릴 그럴 가능성은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거기다가 여기서 뭐 중국 시장이 GDP 성장률이 11시에 발표되는 GDP 성장률이 괜찮은 뭐 시장 예상치를 좀 초과하는 좀 시장 예상치를 웃도는 그런 모습이 나온다라면 이런 것들은 우리나라 시장에도 긍정적으로 작용을 할 겁니다. 또 좀 전에 말씀드렸던 그 골드만삭스 관련해서 레포트 관련해서 그 환율 보고서 골드만삭스에서 내놓은 거 그걸 보면 이 골드만삭스라는 거는 라는 회사는 굉장히 큰 회사죠. 글로벌 IB입니다. 자, 그래서 이쪽에서 좀 내놓은 레포트 물론 뭐 반도체 레포트 뭐 이런 것들 뭐 한참 좋을 때 막 그럴 때 안 좋다 안 좋다 막 이렇게 하는 경우도 없잖아 있긴 있었어요. 하지만 이런 환율 뭐 이런 쪽에 대해서 뭐 의도적으로 일부러 나쁜 의도를 가지고 그렇게 했다라고 뭐 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는 100% 신뢰야 못하겠지만요. 어느 정도는 좀 믿어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자, 그렇다면 원달러 환율 같은 경우는 좀 떨어질 가능성, 원화가 강세로 갈 가능성, 그런 가능성이 존재한다라고 보시면 될 거고요. 어제 뭐 달러 인덱스도 좀 많이 좀 떨어졌습니다. 자, 그럼 오늘 우리나라 시장 수급은 뭐 유리한 외국인들이 조금 더 유입이 될 수 있는 그런 모습이다라고도 볼 수 있겠죠. 자, 그러면 뭐 2200포인트 돌파를 해서 지지한다라는 그런 얘기가 나오겠죠. 자, 말씀드렸듯이 그렇습니다. 지금 이런 것들 단기간의 움직임이고 제가 자주 말씀을 드리는 게 많아 있어요. 자, 이 코로나가 좀 진정되고 난 다음에는 시장에 남아있는 그 유동성의 힘으로 저는 뭐 우리나라 시장이 2018년도 1월 달에 2600포인트가 고점인데요. 그 뚫고 그냥 간다라고 보는 사람 중에 하나예요. 물론 그 중간에 뭐 왔다 갔다 출렁출렁 뭐 한번 뭐 조정받을 때는 세게 조정을 받을 때도 있고 약하게 조정을 받을 때도 있고 뭐 어떤 우여곡절을 굉장히 많이 겪겠죠. 하지만 결국은 그렇게 간다라고 보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 부분도 참고하시고요. 뭐 오늘 시장 같은 경우도 뭐 특별하게 힘들거나 그런 내용은 없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성공 투자하시고요. 자,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